지금 죽자 살자 달라든 건데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유가 뭔가요? 미래 선점이잖아요. 내가 미래를 선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막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도 되돌아가. 날뛰어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 선거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항상 우리 이순신 프로젝트의 그 목표자 공약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순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목표로 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부자는 못 되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벌어가지고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자존심,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이순신 프로젝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순신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다. 이순신 프로젝트가 세력화돼가지고 정치 세력화돼가지고 정권을 잡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이렇게 방법이 있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는 각자 도생,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선거 때만 되면은 그 질러대기를 하는 식이다. 선거 때만 되면 그런 식으로 질러대기를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그런데 그럼 한국 경제가 니는 계속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던데 근데 지금 한국 경제 다들 좋다고 부러워하지 않냐? 네 힘으로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온 배경이 뭐라 그랬죠? 원동력이? 정치와 경제권이 밀리는 게. 그렇죠. 정경유착이 깨지고 완전히 경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먼저 선점을 기술적인 어떤 그 기술 개발이나 혁신을 통해서 선점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해서 이런 그 한국의 이른바 과거에는 이제 재벌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대들 다 부르죠. 지금 거의 뭐 삼성이나 현대, LG도 재벌이라고 그런 표현을 거의 잘 안 쓰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만큼 이제 이런 한국의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업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과거에는 정경유착을 통해서 뭔가 사업권을 따거나 뭐 이렇게 특혜를 받거나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그다음에 뒷돈 선거 때 이렇게 뒷돈 돼가지고 차떼기 당해네 뭐네 뭐 엑스파일이네 뭐네 해가지고 뭐 당하고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이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걸로는 안 되고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글로벌 시장을 상대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근데 살아남으려면 혁신과 기술 개발, 첨단 기술 개발 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죽자 살자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매진을 한 거죠. 그 매진을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그룹의 오너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배경이 깔려 있었잖아요. 재벌로서의 그 오나의 강력한 어떤 그 카리스마라 할까요? 절대적인 어떤 힘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자연스럽게 어떤 그걸 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좌표를 찍고 그걸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리더십 있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심으로 글로벌 대기업들을 의미하면서 한국의 그런 기업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에 그런 그 혁신과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덕에 지금 정치권이 개판이고 이렇게 이른바 기득권들이 개판을 쳐도 유지를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면 어떻게 되죠? 그나마 내수 시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수 시장도 이제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이제 인구가 이제 반타작으로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 이제 돈도 안 되는 내수 시장 보고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나가버리죠, 당연히. 나가버리죠. 그리고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기업들이 국적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 이미 이제 그게 ICT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플랫폼 이런 것은 이미 글로벌 베이스잖아요. 무국적, 초국적 옛날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넷플릭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이렇게 본사가 뭐 미국에 있다고 해서 미국 기업인가요? 예를 들어서 세금도 미국만 걷는 게 아니고
미국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에서 걷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근데 그게 점점 이제 확장돼 가지고 이제 뭐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정말로 무국적화되죠. 그냥 시장이 제일로 큰 데 가서 사업을 제일로 크게 하고, 시장 작은 데는 사업 적게 하고, 제일로 큰 데서는 세금 많이 내주고, 적게 한 데서는 세금 또 적게 내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구가 반타작이 난다 이거예요. 앞으로 한 30년, 50년 후에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똥인지 돼지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떠들어 제끼고, 그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그다음에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냐고 개차반대 같은 짓을 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누가 미래를 선점할 것인가 지금 죽자 살자 달라두고 있는데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유가 뭔가요? 미래 선점이잖아요. 내가 미래를 선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막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도 되돌아가. 날뛰어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이번 선거도 그랬잖아요. 아니,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교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가 다 그 공부방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지금 재탕, 삼탕 하는 것에 불과하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